Good morning. Welcome back to Haley's Journal Reading. 오늘의 뉴스 먼저 전달드리고, 그리고 나서 단어 복습하고 바로 두 번째 기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기사랑 연결되는 기사인데요. 저희가 다 기사마다 올해 단어를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Oxford Dictionary에서 선정한 Word of the Year 오늘의 뉴스로 준비해 봤습니다. 며칠 전에 공개가 됐죠? 가장 늦게 공개가 되는 게 이제 Oxford Dictionary인 것 같은데요. 2025년 올해의 단어를 rage bait라는 단어를 선정했다고 하네요. 매년 이맘때쯤 다양한 사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올해의 단어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두 가지, 세 가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뉴스는 바로 rage bait입니다. rage라는 단어와 bait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를 알고 있으시면 해석이 되실 텐데요. rage는 화가 났다, bait는 미끼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한글로는 분노의 미끼라고 해야 될까요? Rage bait named Oxford Word of the Year 라고 하는 요 기사 문장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센텐스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신의 버전으로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의미 덩어리 나눠보시고 주어 동사 찾아주시고 해석을 해보셨을까요? 연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전달드리면서. 같이 읽어보면, Do you find yourself getting increasingly irate while scrolling through your social media feed? If so, you may be falling victim to rage bait, which Oxford University Press has named its word of the phrase, its word or phrase of the year. It is a term that describes manipulative tactics used to drive engagement online, with users of it increasing threefold in the last 12 months, according to the dictionary publisher. 여기까지 세 센텐스 의미의 덩어리 나눠봤고요. 핵심 주어 동사 You may be falling victim. It is a term. 이렇게 되겠죠? Do you find yourself?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어떤 경험이에요? Getting increasingly irate. 굉장히 짜증나지는, 화가 나는 상황. 와, 뭐뭐 하는 동안에, 스크롤링 하는 동안에, 뭘 스크롤해요? 여러분들의 SNS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점점 짜증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rage bait의 피해자가 됐을 것입니다. 이 rage bait이라는 것은 Oxford University Press가 올해의 단어 표현을 선정한 것인데요. 이 용어는 뭘 묘사하냐면 manipulative tactics, manipulative tactics. mani가 손이에요. 손으로 조작한 그러한 전략을 묘사합니다. 조작적인 전략.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 노이즈 마케팅 하는 것처럼 그거는 우리 클릭베이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클릭베이트.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속아 보셨을 텐데요. 클릭베이트 말 그대로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고 놀라워서 누르게 되는 그게 클릭베이트입니다. 베이트가 미끼이기 때문에 지금 클릭베이트,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이 클릭베이트인데요. 그런 것처럼 rage bait는 말 그대로 rage, 분노를 하게끔 하는 일부러 여러분들의 화를 부추기려고 하는 그러한 어,
뭐 짤이거나 영상이거나 기사거나를 rage bai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manipulated tactic, 그렇잖아요. 조작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전략이고요. used to drive, 온라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지난 12개월 동안 3배가 늘었다라고 하면서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게 되었다라고 Oxford Dictionary에서 며칠 전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계속해서 dictionary.com부터 우리 Cambridge Dictionary 오늘 얘기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Oxford Dictionary까지 매번 다른 단어를 내놓음으로써 여태까지 2025년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AI와 디지털화 고립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단어들이 이제 SNS와 관련된 단어들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작년에 올해의 단어는 brain rot이었어요. Oxford Dictionary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는 작년 함께 해주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brain rot. 너무 SNS를 오래 하다 보면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면 머리가 멍해지는 rotting, 즉 뇌가 썩어가는 느낌, brain rotting 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올해의 단어로 2024년의 단어로 선정했었는데 2025년은 rage bait이라는 단어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고 있다라는 사실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리 첫 번째 기사의 단어들 가볍게 다시 한번 reminder.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오늘의 기사로 들어가겠습니다. address, strain, audacious, shortcoming. 이란 요 네 단어에 한 번 더 집중하면서 말씀드렸죠. 1번, 한글 의미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정확하게 안 떠오른다 하시면 느낌으로라도 이게 긍정적인 거였나 부정적인 거였나 동사였나 명사였나 이런 걸로 먼저 떠올려 주시고 두 번째 스텝 2가 유의어 영어 유의어를 찾아주시는 거고요. 스텝 3 문장에서 주로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예문을 생각해 주시면 스텝 1, 2, 3 해야 완전하게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지 스텝 1에 머무르시면 그 단어를 온전히 이해했다 하실 수 없습니다. 써먹으실 수가 없어요. address 아니라 address는 다루다 라는 의미를 주로 갖고 있죠. 그래서 tackle, deal with, confront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address의 경우는 mark가 될 수 있습니다. 명사로서 연설문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누군가를 맞이하다라는 의미도 있는 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address라는 요 단어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단어 1단계, 2단계, 3단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먼저? 압박이나 압력을 얘기하면서 보통 stress, tension, pressure 먼저 생각해 주시고요. 뭐 발목을 뼈다라던가 허리를 뼈다, 삐끗했다 이런 것들 다 strain, injure의 개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었죠. I strained my back. I strained my ankle. 이렇게 쓴다던가 put a strain on something. 이렇게 뭐에다가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는 버전 보여드렸었고요. audacious. 두 번째 하는 버전이에요. 지난달에도 루브르 박물관 기사에서 나왔던 요 단어. 이제는 연상할 사건이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audacious, 대담한, bold, daring, fearless 해서 audacious robbery. 그래서 밝은 대낮에
거행이 된 대담한 절도 사건이었다. 할 때 audacious 이 단어를 썼었고요. 마지막 shortcoming 무슨 뜻이었죠? 짧게 왔다는 것은 못 미쳤다. 그래서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defect, flaw, drawback, weakness. The only shortcoming 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었고요. the shortcomings, the main shortcomings of this camera is 배터리가 잘 빨리 닿는 것이었다. 라는 이런 문장 떠올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네 단어들 한 번 더 떠올려 주시고요. 저희 오늘의 뉴스 가겠습니다. dictionary.com 이라는 곳에서는 2025년 올해의 단어로 6, 7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해드렸죠? 6, 7이라고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했는데 dictionary.com에서는 올해의 단어로 6, 7을 선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의 뉴스 연결됩니다. Cambridge Dictionary에서는 parasocial이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우리 social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고요. 우리 접두사 para라는 단어도 여러 가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paranormal 하면은 초자연적인 이라고 해서 초월하다라는 의미가 para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paragraph처럼 아니면 parallel처럼 뭐와 동등한, 뭐와 유사한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parasocial 우리나라 말로 하면 준사회적인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미드를 보시는 분이라면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법정 관련된 paralegal 아니면 paramedic 이 두 단어도 보시면 지금 suits라는 미드 같은 경우 봐주시면 변호사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paralegal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따진 못했지만 거기에 준하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변호사랑 맞먹도록. paramedic도 마찬가지로 보통 paramedic은 119나 뭐 이러한 출동할 때 의료 담당을 해주는 사람은 paramedic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에 준하는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paralegal, paramedic처럼 para는 뭐뭐에 준한다, 뭐뭐와 유사하다라는 의미로 우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parasocial, 준사회적인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Cambridge Dictionary에 올라와 있습니다. adjective고요. involving or relating to a connection that someone feels between themselves and a famous person they do not know. A character in a book, film, TV series, etc. or an artificial intelligence. 예전부터 있던 단어긴 한데 이 단어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요즘 주변에도 그런 분들 좀 계시죠?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나눠보면 챗GPT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보통 어떤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분들이 고민 상담을 하는 경우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챗GPT가 나보다 더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챗GPT를 정말 우리 헐라는 영화에서 있듯이 유명하듯이 사람이 아닌 AI와의 애착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예전에 연예인들한테 많이 했었죠. 요즘도 그렇겠지만 연예인들한테 마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연예인이지만 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그 사람과의 뭔가 큰 유대관계 마치
일방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나를 모르고 나에 대한 설정이 전혀 안 됐는데 나만 일방적으로 관계 설정을 하는 그런 게 parasocial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Cambridge Dictionary 2025 Word of the Year captures an unhealthy modern phenomenon. Cambridge Dictionary의 2025년 올해의 단어는 현대 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드러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요기사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기사에서 몇 가지 표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코인이라는 단어, 우리 동전이라는 의미가 아닌 동사로서의 의미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mint, stamp out처럼 동전을 주조하다, 찍어내다 라고 할 때도 쓰이고요. 아니면 invent, create, devise, think up. 새로운 용어나 단어나 표현을 생각해내다 라고 할 때도 요 co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주로 동전을 찍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때 쓸 수 있는 동사 coin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He was the first to coin the motto. 그는 처음으로 이 모토를 만든 사람입니다. Shakespeare coined many English words still used today. 셰익스피어는 만들어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들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것들이 좀 있습니다. coin, invent, create, devise, think up. coin, invent, create, devise, think up. 두 번째 표현, come to the fore. 우리 for, F-O-R-E가 앞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forehead가 이마였어요. 앞에 있는 머리의 앞, forehead, 이마인 것처럼 come to the fore,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become prominent, important, visible, and to arise. 어떤 문제가 부각이 된다던가 중요성이 더 강해진다던가도 있지만 눈에 띈다. 그러니까 저 뒤에 있었던 아이가 갑자기 앞으로 온다. 이런 뉘앙스로도 봐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The issue has come to the fore in recent weeks. 그 문제는 최근 몇 주 동안, 몇 주 안에 부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관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In the wake of the tragedy, volunteers from the community came to the fore to help. In the wake of. 이 표현도 몇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In the wake of. 어떤 일이 있고 나서. wake가 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tragedy의 흔적 속에서. 그러니까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in the wake of. 막 어떤 일이 있고 나서. volunteers came to the fore. 발렌티어들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나섰습니다. come to the fore. become prominent, important, visible, arise. 소화 한번 시켜주시고요. 이어서 요 단어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습니다. 발음도 독어식으로 하고요. Zeitgeist라고 읽는다고 하네요.
Zeitgeist, Zeitgeist라는 이 단어는 한글로 말하자면 시대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tmosphere, ambience, trend, feeling, mood처럼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His songs perfectly captured the zeitgeist of 1960s America. 그의 노래는 1960년대 미국의 시대 정신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담아냈습니다. Every once in a while, a movie comes along that captures a slice of zeitgeist. 이다금씩 영화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영화예요? Slice of. 시대 정신을 살짝 반영할 수 있는, 반영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곤 합니다. Zeitgeist라는 요 단어, 시대 정신, 분위기, 트렌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마지막, mutate. Teenage Mutant Ninja Turtles. 저는 2세대긴 한데요. 닌자 거북이들. 그래서 변이가 됐다라는 요 단어 많이 보곤 합니다. Change, evolve, 그리고 transform, shift, turn, convert. 변이가 됐다, 뭐가 변화하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mutate.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여러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Scientists want to understand how genes mutate. 과학자들은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유전자가 어떻게 변이하는지. Over time, her feelings mutated from hatred into love.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감정은 싫어하는 거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단어도 한 번씩만 더 읽어주시고 괜찮으시면 이사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요기사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mbridge 2025 Word of the Year captures an unhealthy modern phenomenon 이라고 하는 요기사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Cambridge Dictionary has named its Word of the Year for 2025, alighting on parasocial, used to describe a connection that people feel with someone they don't know, or even with an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시작하면서 어떠한 발표를 할 때 꼭 announced라던가 아니면 the winner is, winner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named라는 동사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기 때문에 Cambridge Dictionary는 발표를 했습니다. 뭐를? 2025년에 올해의 단어를 말했는데요. alighting on parasocial. alight on, alight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alight 빛을 비추다 해서 우리 마치 왜 무대 위에 조명 하나, 핀 조명 하나 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연상을 해주셔도 돼요. parasocial 이라는 단어에 불빛을 딱 비추면서 즉 올해의 단어는 선정을 했습니다. 짜잔 하고 그 단어는 parasocial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읽어주실 수도 있고요.
alight. 또 다른 의미로는 비행기처럼 뭔가가 착륙하다. 비행기나 뭐 새나 이런 것들이 착륙하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parasocial이라는 단어가 슉 하고 내려왔다. 이런 느낌으로 어쨌든지 소개하는 거라는 것을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Cambridge Dictionary에서 2025년 올해 단어로 선정한 것은 parasocial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used to describe a connection, 어떠한 연결고리, 어떤 관계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관계냐면 people feel with someone they don't know. 그들이 잘 모르는 사람과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어떠한 관계성을 형성하는지를 묘사하는 단어인데요. 모르는 사람 아니면 심지어 AI와의 관계를 형성할 때 parasocia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term was coined in 1956 by sociologist Donald Harton and Richard Wohl, who wanted to describe how television viewers formed parasocial relationships with TV personalities, the dictionary said in a statement Tuesday. 뭐가 어떻게 됐어요? The term was coined. coined, 만들어졌다, invented 라는 다른 단어도 떠올려 주실 수 있겠죠? 1956년에 사회학자 2명에 의해서 이 용어는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후로 받아준 컴마 문장보 2개 있는 부분 괄호치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을 dictionary said, Cambridge Dictionary가 화요일 날 성명서에서 밝혀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냐면 wanted to describe, 뭐를 묘사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고요. 뭘 묘사하고 싶었냐면 TV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준사회적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맺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싶었던 이 두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This phenomenon continues today as social media users from parasocial relationship with celebrities, influencers, and online personalities with whom they have no personal connection. 주어 동사 뭐예요? This phenomenon continues today. 1956년에 처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을 가리키면서 사회학자들이 만든 이 용어는 오늘날까지 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As 어떤 상황이기에 social media users form. SNS 유저들이 준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누구랑 이 관계를 맺어요? 바로 인플루엔서들, 유명 인사들, 온라인에 있는 어떠한 성격들, 개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데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Whom they have no personal connection. 사실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관계가 없는데, SNS 상으로 이러한 para relationship을 갖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두 센텐스로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statement까지 이 두 센텐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씨가 볼까요? A key example cited by Cambridge Dictionary is singer Taylor Swift, who announced her engagement to NFL star Travis Kelce this year, with many fans talking of their heartfelt feelings toward a couple that the vast majority had never met. Another is British singer Lily Allen, whose latest album, West End Girl, tells the story of a breakup and sparked a parasocial interest in her love life,
according to the statement. 테일러 스위프트, 케임브리지 사전에서 인용된 주요 예시는 음,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에 의한 것인데, 어, 올해 트래비스 켈스라는 NFL 선수와 약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음, 커플을 음, 향한 어떤 감정에 대한 어, with many fans talking 대한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약혼을 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릴리 앨런이라는 영국 가수인데, 최근의 앨범은 웨스트 엔드 걸이라는 앨범이고, 어, 이별에 대한 스토리를 담았고, 준사회, 그러니까 그녀의 사랑에 있어서 어떤 준사회적인 어, 관심을 불러일으킨 스토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두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뭐가 어땠다? A key example cited by Cambridge Dictionary is singer Taylor Swift. 이 사람은 누구냐? Who announced her engagement to the NFL star Travis Kelce this year, with many fans talking of their heartfelt feelings towards the couple that the vast majority had never met. 하나의 예로 든 게 Cambridge Dictionary에서 cited, 언급된 하나의 예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그녀는 NFL, 그러니까 미식축구 선수인 트래비스 켈리스와 올해 약혼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사람인데 그녀는 many fans, 많은 팬들이 그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 커플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사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the vast majority, 그 말을 하는 팬들은 대다수가 그녀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Another is British singer Lily Allen. 또 다른 사례는 영국 가수인 릴리 알렌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 Whose album West End Girl tells the story of a breakup. 그녀의 최신 앨범은 West End Girl이라고 해서 이별에 대한 노래를 담았습니다. And sparked a parasocial interest. 그러다 보니까 Love Life, 그녀의 연애사에 대해서 준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예인들과 주로 유명인사들과의 일방적인 그러한 깊은 관계 형성, parasocial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만이면 사실 아닌데 문제는 이제 AI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이어가는데요. 같이 보면 And the use of the term has surged this year, particularly as concerns over the connections that some people have started to develop with AI chatbots, such as ChatGPT, have come to the fore. The use of the term has surged. 그런데 1956년에 생겨난 이 사회 현상을 올해 유난히 이 단어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 특히
as concerns. As concerns have come to the fore가 되겠죠. As concerns have come to the fore. 어떤 우려가 지금 많은 관심을 받게, 주목받게 되면서 이 단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우려예요? Over the connections. 어떠한 관계에 대한 건데요. 그 관계는 뭐예요? Some people have started to develop. AI, 챗GPT와 같은 AI 챗봇과 형성하기 시작한 그런 관계가 건강한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parasocial이라는 단어에 더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Colin McIntosh, a lexicographer at the Cambridge Dictionary, said, the word captures what 2025 zeitgeist and demonstrates how language changes. Colin McIntosh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Cambridge Dictionary의 어휘학자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이 용어는 뭘 나타내고 있냐면 바로 2025년의 시대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언어가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두 센텐스 이 페이지 마무리까지 한번 각자의 버전으로 또 고민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되셨으면? What was once a specialist academic term has become mainstream, it said in a statement. 이 언어가 어떻게 변했냐면 한때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아카데믹한 용어로, 학술적인 용어로 쓰던 것들이 이제는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Millions people are engaged in parasocial relationship. Many more are simply intrude by their eyes. 얘기를 합니다. intrude by 이 표현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 분들은 interested in 이 표현을 많이 쓰죠. interested in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 대다수 it's interesting 흥미롭다. I'm interested in 나는 이거에 관심 있어. 이 표현만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intrude by 요거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I'm interested in 하면 나 관심 있어. 이런 느낌이고요. I was intrigued by something 하면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강한 끌림을 느껴. 정말 매력을 느껴. 이거 뭐지? 그래서 지적인 탐구를 하고 싶어. 살짝 이런 뉘앙스가 더 많은 단어.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점점 잘해가는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결국엔 우리가 계속 유의어로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다양한 단어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한 가지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었지만 그 강도를 구별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hate, 싫어한다라는 hate 말고 나 진짜 싫어, 너무 혐오스러워 라는 것도 표현할 수 있도록 loath라던가 이렇게 단어를 좀 더 구별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angry, 화가 나에서부터 분노는 rage가 되는 것처럼 조금 강도가 같은 의미지만 우리 criticize 말고 slam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계속. 이런 강력한 버전들도 같이 아셔야 그 나의 정말 제대로 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Many are interested in 이 아니라 many are simply intruded by their eyes. intrude by, intrude in. 굉장히 강력한 끌림이 있고 강력하게 관심이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 받아주시면서 보자면 millions of people are engaged in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사실 parasocial 관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흥미로워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맥킨토시는 적고 있습니다. The language around parasocial phenomena is evolving fast as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al shift and mutate. From celebrities to chatbots, parasocial trends are fascinating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he said. 그렇기 때문에 fascinating이라는 단어도 추가적으로 같이 써준 거죠. intrigued by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the language is evolving fast. 우리의 언어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예요? Around parasocial phenomena. 이 준사회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언어들이 굉장히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As technology, societies, and culture. 여기서 끊어주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culture shift가 아니라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e가 어떤다? 동사 shift and mutate. 기술, 사회, 그리고 문화가 변화하고 계속해서 변이가 되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from A to B. 챗봇에서부터 유명 인사에서부터 챗봇에 이르기까지. Parasocial trends are fascinating. 이 준사회적인 트렌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누구에게?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현상이 정말로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Simon Sinnel, professor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said in a statement that the word is an inspired choice. 시몬이라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그러니까 뭐 실험 사회 심리학 부분의 교수인 이 사람이 말하기를 in the statement, 성명서에서 말하기를 the word is an inspired choice. 이 단어를 선정했다는 것은 정말 영감을 주는 선택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rise of parasocial relationship has redefined fandom, celebrity, and with AI, how ordinary people interact online. The rise. 핵심 주어 동사 the rise has redefined. 어떤 거의 증가는 재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준사회적인 관계가 챗GPT랑도 그리고 많은 TV 속의 인물들, 뭐 이러한 유명 인사들, 인스타에 나오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과 이런 준사회적인 일반적인 관계를 갖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팬덤이라는 것, 그리고 유명 인사라는 것, 그리고 AI에 있어서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소통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정의를 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We've entered an age where many people form unhealthy and intense parasocial relationship with influence. Chanel added, this leads to a sense that people know those they form parasocial bonds with, can trust them, and even to extreme forms of loyalty. Yet, it's completely one-sided.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해 볼 텐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주어 동사 먼저 찾아보시고요.
아, 여기에서 no라는 단어에 quotation mark가 들어갔다는 거에 집중해야겠죠? 그 부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같이 보자면 We've entered an age. 우리는 어떤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Many people form unhealthy and intense parasocial relationship.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고 굉장히 강력한 준사회적인 관계를 인플루엔서들과 맺는 그러한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각, 어떤 센스로 이어지냐면 people know those they form parasocial bonds with. People know. know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다인데 실제로 만나거나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quotation 마크를 들었죠. 예, 일방적이었잖아요. 서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나본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만 알고 있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들이 준사회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and can trust them.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형태의 충성심까지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라는 게 지금 unhealthy, 건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 이 parasocial이라는 단어에 왜 집중하게 됐는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저희 거의 다 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고 관련 영상 보면서 다음 시간에 여기서 먼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body.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오늘 꽤 춥다고 합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